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자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건 웨르스테드에서 발견되었고 페러데이가 장의 개념으로 도식화한 다음에 앙페르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완성되었죠. 그래서 전기장의 소스가 전하이듯이 자기장의 소스는 전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기장은 전류가 소스이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 이 소스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클수록 작아질 겁니다. 이게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1승에 반비례하는 이유는 전류 소스가 한 점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실험적으로 얻게 된 결과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식을 한 번에 쓰겠습니다. 자기장은 3차원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벡터를 사용해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면의 방향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류를 면에 세워서 화면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라면 이렇게 동그라미 X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건 2차원에서 3차원 방향을 표현하는 꽤나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있다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류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장선을 그린다면 전류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그려지겠죠. 전류가 회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주변 자기장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그 형태는 자기쌍극자에 의한 자기장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같으려면 회전하는 반경이 0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또 다른 전류 고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고리에서도 이런 자기쌍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전류 사이에는 인력의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류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두 고리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장의 소스인 전류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직선 도선을 나란히 놓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인력의 자기력이 작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두 전류의 세기를 각각 I1, I2로 두고 전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두 전류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마치 쿨롱의 법칙이 소스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과 비슷하죠. 대신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과 거리의 1승에 반비례한다는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례상수 K로 표현하긴 했는데요. 이건 쿨롱 상수 K랑은 다른 자기력을 결정하는 비례상수입니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거고요. 그런데 비례상수의 유효 숫자가 거의 2에 가까운 이유는 2019년 이전에는 이 K 값이 전류의 기본 단위인 암페어를 정의하는 기준이어서 참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을 측정해서 이 K 값이 정확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는 값으로 정했던 거죠. 그치만 현재는 암페어의 단위를 1초 동안 기본 전하량에 의해서 정의된 1쿨롱만큼 지나가는 양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K 값은 더 이상 참값이 아니고 2에서 살짝 벗어나는 값이 됩니다. 이 상황은 전기장과 비슷하게 I1 크기의 소스 전류가 I2 전류가 존재하는 자리에 자기장 B1을 형성시킨 다음에 이 자기장 속에 있는 전류 I2가 자기력 I2 B1을 받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1번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대상 전하 Q2가 받는 전기력으로 보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전류 I1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사용되는 비례상수는 자기력 상수 K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뉴튼 퍼 암페어 미터가 되고 이것과 똑같은 표준 단위로 테슬라 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상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 자기력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전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다시 소스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대상 지점에 형성되는 자기장 방향을 바꿔보면 자기력의 방향 역시 바뀌게 되겠죠. 같은 방향 전류라서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요. 전류와 자기장 그리고 자기력의 방향을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서로 수직하면서 공간적으로 회전해도 바뀌지 않는 방향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방향 관계는 벡터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레벨 2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오른손을 쫙 펴서 엄지손가락 방향을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을 소스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라고 했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라는 것만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건 법칙으로 좀 유명해진 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엄지부터 차례대로 FBI 방향을 찾는 건데, 뭐 이건 손으로 방향을 찾는 거라서 뭐 대단한 법칙은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외우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뭐 내 빼고 찾을 때 쓸만한 방법이긴 하죠. 나중에 수학으로 정리하고 나면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직선 도선 근처에 있는 고리 도선이 받는 자기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에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고리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두겠습니다. 직선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시키는데요. 고리 도선이 위치한 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강한 힘이 작용하죠. 정량적으로 써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선 사이의 거리를 r로 두면 가까운 쪽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R분의 I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 속에 위로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 B left와 전류 I의 곱에 의해서 결정되죠. 사실 이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기 때문에 사각형 고리 도선이 직선과 평행한 쪽의 길이를 L로 두면 왼쪽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IB에 L을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리 도선의 오른쪽 부분도 힘을 받을 건데요.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왼쪽 지점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력은 왼쪽 도선이 받는 힘보다 약하게 되겠습니다. 정량적으로 완전히 계산하기 위해서 고리 도선의 평행한 부분이 직선 도선과 떨어진 거리를 각각 R1, R2로 두면 양쪽 도선에 형성된 자기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각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죠. 물론 위아래 도선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외부 소스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이 있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IB의 길이를 곱하는 형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적분을 사용하는 레벨 2에서 계산할 겁니다. 그치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반대고 그 크기는 공간에 형성된 자기장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따라서 직선 도선에 의해서 고리 도선이 받는 R자 힘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방향은 왼쪽이 되겠고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수직하는 두 개의 직선 전류를 생각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EI로 두겠습니다. 자기장은 전기장처럼 각 전류 소스가 만들어내는 장이 합해집니다. 따라서 왼쪽 윗부분의 자기장은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모두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도선이 있는 곳을 좌표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XY축을 이렇게 잡으면 나오는 방향의 축은 자동으로 G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이사분면의 좌표 X, Y에서 자기장의 G축 성분은 Y축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떨어져 있고 X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사분면에서의 자기장 성분을 계산해봐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대신에 4사분면에서 계산된 자기장의 지축 성분은 반드시 음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화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사분면은 세로 전류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가로 전류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임의의 좌표에서 자기장 성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사분면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y가 ex가 되는 지점이죠. 이건 가로축의 전류가 세로축보다 2배 더 세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지점이 되려면 가로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세로축의 2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3, 4분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두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이 만드는 자기장만 생각해 보면 공간에 이런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죠. 바깥쪽 동그라미를 작게 그린 건 자기장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속에 있는 가로축 전류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각 지점에서 이런 방식의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단위 길이당 자기력의 크기는 X축 이미의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에다가 해당 지점에 있는 전류 EI를 곱하면 되죠. 반대로 가로축이 만드는 자기장만 생각해보면 공간에 이런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속에 있는 세로축 전류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각 지점에서 이런 방식의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단위 길이당 자기력의 크기는 Y축 임의의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에다가 해당 지점에 있는 전류 I를 곱하면 됩니다. 실제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계산하려면 미적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계산은 레벨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인 원형 전류 I가 흐르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고리 주변의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나오고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리 도선 하나가 만드는 도선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류 분포가 원형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고리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의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같죠. 중심을 기준으로 공간을 아무리 회전시켜도 전류 분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자기장 분포의 각도 방향 대칭성은 고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전류 소스로부터 가장 먼 중심 부분의 자기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보면 직선 전류의 결과에 비해서 자기력 상수 부분이 파이만큼 더 강하게 측정됩니다. 물론 레벨 2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원형 전류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처럼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각도 방향으로 대칭적인 모습이 되려면 그 전류 소스들이 각 위치에서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류가 정지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마치 유체가 연속적으로 흐르듯이 공간적인 전류 분포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정상 흐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정자기장, 즉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는 이전 차시에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 하나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든다는 예시를 사용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음전하를 띤 입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원형 전류가 흐르는 상황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공간에 흐르는 전류 분포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지된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등의 매우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전자가 원운동하는 상황이랑 원형 전류가 흐르는 상황은 비슷하긴 하지만 물리적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원형 전류의 접선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전류를 흘려주면 가운데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으면 직선 전류에 의한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I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의 차이로 결정될 거고 최종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원형 전류는 그 자체로도 자기력이 작용하는데요. 도선의 오른쪽 부분을 잡아서 이 지점에 형성되는 다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생각해보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상 전류가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회전하는 전류는 마주보는 도선의 관점에서 서로 청력의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건 도선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적인 전류이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고리의 바깥쪽을 향하는 자기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원형 도선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도선에는 자기력에 의한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 다뤘던 사각고리 도선에도 회전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늘어나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사각고리는 점대칭이 아니라서 좌우 방향이랑 위아래 방향의 자기력의 세기는 다를 수 있고요. 이 힘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려면 미적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력을 이용해서 인류의 문명을 바꿨던 전동기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리도선과 영구자석을 놓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을 자세히 분석하는 건 벡터를 다루는 레벨 2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자기력에 의해서 고리도선이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과정은 오른손을 사용해도 되지만 고리도선이 만드는 자기쌍극자를 찾아서 이 자기쌍극자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따져봐도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자기력에 의해서 고리가 회전하고 있어도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리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힘의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죠. 물론 돌던 관성이 있으니까 이 지점을 넘어가긴 하겠지만 힘이 계속 이렇게 작용하면 평형점을 넘었을 때 자기력이 오히려 전동기의 회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바퀴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정류자라는 장치를 추가하게 되죠. 그러면 반바퀴마다 전류를 반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동기를 한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동기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기본 모형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부 고리도선을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강한 힘을 가진 모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매 순간 균일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정류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구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요즘 모터는 내부나 외부에 영구자석을 둥글게 배치하고 그 반대쪽에 코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하나하나가 이런 자기쌍극자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류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접촉식으로 하면 마찰열이 심하기 때문에 전자식 정류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모터를 뜯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계되어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의 소스인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손가락을 말아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선 전류 I가 존재하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 R에 반비례하고 전류 I에 비례한다는 사실도 공부했었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수학적으로는 앙페르 법칙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소스가 무한직선 전류일 때의 결과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B가 형성된 공간에서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 이 전류는 IB만큼의 단위 길이당 힘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힘을 길이 L만큼 받고 있으면 여기에 길이 L을 곱해야 자기력이 되겠죠.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를 전류, 나머지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잡았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